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좀 더 빨리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최근에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유튜브는 아마야구 팬들 그리고 프로야구 팬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선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다 질문을 받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바로 휘문고등학교 3학년 김민석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민석 선수는 현재 휘문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185cm에 83kg입니다. 휘문중학교 이제 2학년 당시에 가을에 현재 지금 휘문고등학교 3학년인 남율 선수, 이동윤 선수, 강성현 선수, 이도현 선수 등과 함께 휘문중의 류호산기 우승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휘문중학교하고 서울권에서는 휘문중학교와 충남중학교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윤영철 선수와는 라이벌 관계였었습니다. 현재 5할 6푼 5리에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고의 타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삼진도 6개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격수라는 점에서 더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엄태경 선수의 후계자로 계속해서 1년 정도, 그러니까 이 엄태경 선수의 1년 후배로서 계속 휘문고의 단계를 밟아온 선수이기도 합니다. 작년엔 엄태경 선수에 이어서 주로 2루수를 봤었고요. 올해는 현재 전 경기 유격수로 선발 출장 중이고 내야수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미 팬 여러분들이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오태근 감독님 이전에 오태근 감독님도 옛날에 미리 알고 있었지만 오태근 감독님 전임 감독님이신 김형직 감독님과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김영직 전임 감독님에 의해서 내년 시즌 유격수로서 육성이 되고 있었던 그런 선수였었거든요. 김영직 감독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격수 어떠냐? 내년에 아마 서울권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최대어가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실 만큼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낭중지추 2학년 때부터 이미 김민석 선수는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사실 중학교 당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중학교 당시에는 빼빼 마르고 지금만큼 키가 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엄태경 선수가 김민석 선수보다는 훨씬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오면서 신장이 크고 피지컬이 커지고 파워가 붙다 보니까 지금의 김민석 선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김도영 선수와 이재현 선수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년 시즌 유격수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분은 김민석 선수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타격, 신장, 발,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좋은 선수들이고 특히 타격이 너무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는 잘만 하면 대형 유격수가 될 수 있는 선수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미 2학년 당시부터 김도영 선수가 한창 활약을 할 당시부터 이 선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주목을 해왔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워낙 이제 많은 툴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깨도 괜찮고 발도 빠르고 타격도 좋고 거기다 송구안도 괜찮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어떤 툴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유격수로서 수비만 어느 정도만 된다면 무난하게 1라운드에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학년이 되자마자 김민석 선수는 자신의 진가를 마음껏 뿜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는 컨디션이 조금 내려가면서 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 전까지 황무사자기 당시만 해도 김민석 선수는 타율이 7할 3푼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교 야구라고 해도 서울권의 좋은 학교들 사이에서 7월 3푼은 어마어마한 타율이죠. 거기다가 이마트배라는 전국대회까지 이미 치른 상태에서도요. 더 놀라웠던 것은 삼진이 고작 한 개뿐이라는 것이죠. 전 경기에 출장하고 그것도 일본 타자로 출장하고 있는 선수가 삼진이 한 개뿐이다. 이 자체가 김민석 선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또 김민석 선수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기대치도 올라갔고요. 대형 내야수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마음이 이제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이 선수가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수비의 자질이 있느냐, 이재현 정도의 수비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육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비력을 가질 수 있는 자질만 되어도 충분히 이 선수는 무난하게 1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큰 선수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김민석 선수는 수비에서는 좀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제가 시즌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평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애초에 사실 논란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작년에 이재호 선수는 수비에 관해서 논란이 생긴 적이 없었죠. 하지만 수비가 안 좋은 선수일수록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D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보편적인 의견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였습니다. 일례로 제가 작년에 이재현 선수가 유격수로서는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기사로 수없이 드린 바가 있죠. 이재현, 김도영, 한태양 선수까지 수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선수들은 전부 프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수비가 좀 아쉽다고 하는 선수들은 현재까지는 바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타격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나타나는 선수는 윤도영이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영웅 선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선수들이 역시나 빠른 시간 내에서는 그라운드에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논란이 되었던 선수들이 좀 몇몇 있었죠. 화격 재능, 주루 재능, 야구 센스, 리더십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프로에서 자리를 못 잡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SSG 랜더스의 김창평 선수, 그 다음에 로드자이언츠의 깜짝 1라운드로 지명이 되었었던 고승민 선수, 그 다음에 또 경남 고산 최고의 투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받았던 세계 선수권에서 홈런을 때려낼 정도로 장타력을 인정받았고 거기다 신장도 좋았던 어떤 그런 내야수 이주영 선수 모두 프로 지명 이전에 다른 부분은 최상이었지만 수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선수들인데 역시나 프로에서는 내야수로서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수비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고도 정확합니다. 수비라는 것이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판단하기가 가장 쉬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기, 공을 잡는 핸들링 능력, 또 타구를 따라가는 발놀림, 천연잔디에 적응하는 능력, 송구 능력, 송구 정확도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에서 유격수가 바로 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평가가 나오게 되고 그런 평가는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수비를 평가를 했을 때는 김민석 선수는 프로에서 유격수로 적응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일단 유격수를 보기에는 신장이 좀 많이 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송구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구를 따라가는 뭐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아쉬움, 그러니까 고교 수준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프로 수준에서 특히 이제 빠른 연차의 쇼스탑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뭐 이루수나 아니면 외야수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장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휘문고 오태근 감독님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정우 선수 재학 시절에도 휘문고의 코치로 일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거기다가 키움 히어로즈의 스카우트 관계자로서도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때도 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정우 선수를 바라보면서 유격수보다는 외야수 쪽으로 가시길 추천을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타격 재능은 출중한데 쇼스탑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움 관계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3학년 당시에는 이정우 선수가 유격수에 대한 애착이 강했었고 또 아버님 그러니까 이종범 코치님 같은 경우도 유격수에 대한 어느 정도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격수를 뛰었었지만 키움 히어로즈에 가서는 바로 외야수로 전향해서 대성공,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 감독님은 현재 김민석 선수도 똑같은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계십니다. 즉, 오 감독님은 사실 수비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면 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프로에서 정말 공수를 갖춘 유격수들이 나오기 힘든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 감독님은 김민석은 프로에서 이정우 선수만큼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있는 선수다라고 믿고 계시고 충분히 그것을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오 감독님께서는 김민석 선수가 차라리 외야로 나가서 그의 특출난 타격 재능과 주루 재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김민석 선수의 가치는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김민석이 유격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민석의 가치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 내야수가 1라운드에 나가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김민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김민석에 대한 현장 평가가 좋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공을 보는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준호 선수가 이런 말을 하죠. 몸으로 공을 본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김민석 선수도 공을 본 눈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아무 공에나 따라 나가지 않고 몸으로 공을 보면서 굉장히 공을 잘 고르고요. 자신의 공이 왔을 때는 정말 벼락 같은 배트 스피드로 공을 때려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었던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와의 황금사자기 경기에서도 두 번째 타석에서 스윙을 딱 한 번 했어요. 투수리까지 스윙을 단 한 개도 하지 않다가 투수리에서 스윙을 딱 한 개 했는데 그 하나의 스윙이 바로 3루타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도 탁월하고 배트 스피드도 빠르고 공을 보는 능력도 좋습니다. 손목 힘도 좋고요. 충분히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발도 빠르고요. 원하지 않는 공이 왔을 때 이것을 쳐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나와 있지만 오상원 선수와의 승부에서 타이밍이 많이 빨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인지업을 받아쳐서 중전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승부 분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린 인터넷 고전 당시에 휘문고등학교가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면서 5점, 6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었거든요. 점수차가. 그런데 제가 이제 더그아웃 근처로 갔을 때 김민석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질 것 같지 않아. 아직 충분히 할 수 있어. 질 것 같지 않아.
라고 팀원들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공을 잘 보고 공 하나하나에 파이팅을 불어넣는 모습을 봤을 때 승부 분석도 굉장히 강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호성 선수, 오상원 선수 등등등 에이스급 투수를 만났을 때도 주눅이 들지 않고 강하게 공을 때리는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금 사자기 당시에 설린 인터랙션에서 1루타, 2루타, 3루타 볼넷까지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었죠. 팀원들을 이끌고 남률 선수를 위로하고 거기다가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승부 분석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장 관계자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평가도 그러했고요. 훨씬 더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민석 선수가 1라운드로 지명이 될까 아닐까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김민석이 1라운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꽤 높은 가능성으로 1라운드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김민석 선수가 1라운드에 나갈 선수이냐,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하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신영우, 서현원 선수에 대한 1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히 무난하게 1라운드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선수는 이 반열에 끼기에는 아직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그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위에가 원래 1라운드는 투수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김민석 선수에 대한 호불호는 자질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민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정말 특급이라는 것은 모든 구단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구단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활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수와 야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도 활용성이죠. 즉 투수는 아무리 잉여 자원이라도 1군에 놓고 쓸 수가 있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응이 빠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내야수는 기존의 선수를 제쳐야 하고 설령 기존의 선수의 백업을 쓰기 위해서는 수비가 되어야 합니다. 1군에 쓸 수 있는 수비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군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영화를 치더라도 1군에서 수비만 되면 경험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한태양 선수죠. 김세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현 선수도 처음에 1군에 올라왔을 때는 타격이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1군에 있다 보니까 1군 투수들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게 되고 홈런도 때리게 되고 1군 점점 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타격에 대한 재능이 있으면 1군에 있으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김지찬 선수도 처음에 1군에 들어왔을 때는 2할 때 초반밖에 치지는 못했습니다만 1군에서 계속 1군 투수들의 적응력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원래 타격 재능이 있었던 선수였던 만큼 올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재현 선수나 김도영 선수도 내년에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즉 수비가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비가 되지 않으면 1군에서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타격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고졸 1년차의 신인이 타격으로 승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나 이정우 선수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적어도 제가 아마야구를 보기 시작한 이래로 고졸 1년차 선수가 타격으로 승부를 봐서 현재 완벽하게 적응한 것은 이정우 선수와 강백호 선수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타격만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투수 같은 경우는 구속, 제구력, 연투 능력, 변화구 구사 능력,
투구 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1군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통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재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뭐 RPM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고기 수준에서 보고 지명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타자 특히 그 중에서도 타격 능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교 수준의 투수를 상대로 하는 타격 능력을 봐서는 확실히 재단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1군 투수들의 공도 평균 140이 훨씬 넘어가게 되고 변화구의 수준도 다양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볼에 대한 대응력, 변화구에 대한 대응력, 거기다 체력, 성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 수치를 보기에는 어떤 평가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고교 수준에서의 타격 능력만 보고 이 선수가 반드시 1군에서 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도영의 작년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대학 선수들과 연습 경기에서 뭐 홈런을 6개, 7개씩 때려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김도영 선수는 발도 김민석 선수보다 더 빨랐습니다. 거기다가 뭐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요. 김민석 선수 이상으로 전국대회 청년기를 뭐 맹폭하고 다녔었죠.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였었고, 박찬호 선수는 장타력에서 김민석 선수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군에서는 매우 고전하고 있죠. 이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김민석 선수가 현재 지금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모습이 프로 1년차, 2년차에서 빠르게 나타난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김민석 선수의 빠른 지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수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투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김민석 선수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하기 위해서는 김민석 선수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수가 확실히 터진다. 타격은 정말 진짜다. 거기다가 발도 빠르고 주루 플레이는 것도 좋다. 이 선수는 1군에서 반드시 제2의 이정우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김민석 선수를 보고 있는 구단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1라운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김민석 선수를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투수와 같이 김민석 선수를 보고 있는 구단이 많습니다. 즉 투수와 김민석 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하위 순번, 그러니까 뒤에 순번을 가지고 있는 팀의 경우 더욱 내려오는 투수와 김민석 선수를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 하위 순번의 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앞에 순번 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준석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 그 다음에 김유성 선수의 지명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원하는 투수가 내려올 경우에는 투수를 지명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김민석 선수를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민석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김민석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에 관심이 있는 구단들의 정확한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고민의 농도는 더욱더 짙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공격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2022 드래프트에서 나온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대체적으로 평가가 많이 낮은 편이고 현재 프로에서 유격수를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다. 김민석 선수를 1라운드에서 보고 있는 구단도 확실히 있다. 하지만 투수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라운드에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윤곽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지명날 근처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북일고등학교 김민주 선수,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선수는 북일고등학교 김민주 선수거든요. 사실상 올 시즌 내야수 탑2는 김민석과 김민주 선수라고 보면 될 텐데, 김민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김민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김민주 선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제 오늘 유튜브가 팬 여러분들의 어떤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충분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취재를 한 부분도 있고 적당히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확실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한 정보, 좋은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든 글로든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좋아요와 구독 꼭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제가 현장을 누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